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강유리입니다.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 조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조절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과 장애 축적을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잘못된 염증 반응을 조절해 신경이 손상되는 근본적인 과정을 막고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질병 조절 치료제 중 중등도 효능 약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도 효능 질병 조절 치료제는 재발 완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사용하는 1차 치료제입니다. 재발을 줄이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고효능 치료제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중등도 효능 질병 조절 치료제에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크게 주사제와 경구제로 나눠집니다. 먼저 주사제는 레비프, 베타페론, 아보넥스, 플레그리디와 같은 인터페론 베타, 그리고 글라티라모 아세테이트 성분의 코팍손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만큼 안전성이 높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치료제입니다. 경구제는 테리플루노마이드 성분의 오바지오와 디메틸 푸마레이트 성분 텍피데라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복용이 간편하고 생활 방식에 맞춰 치료를 지속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온 치료제 인터페론 베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약제로는 레비프, 베타페론, 아보넥스, 플레그리디가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모두 자가 주사제로 면역세포가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재발을 예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여 방식은 약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레비프는 주 3회 피하 주사, 베타페론은 이틀에 한 번 피하 주사, 아보넥스는 주 1회 근육 주사, 플레그리디는 매 2주에 한 번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 효과는 재발률을 약 30% 정도 감소시키고 MRI상 새로운 병변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홍반이 나타나거나 몸살이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주사 초기에 잠시 나타났다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경우 진통소염제나 타이레놀을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페론 베타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중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약제로 그만큼 안전성이 높고 임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주사로 투여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 수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추가로 임상적 단독 증후군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단독 증후군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신경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터페론 베타 제제는 가장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1차 치료제로서 안전성과 임상 경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팍손, 성분명으로는 글라티라모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팍손은 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로 수초를 구성하는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수초를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투여 방법은 주 3회 피하 주사입니다. 효과는 재발률을 약 30% 줄이고 MRI상 새로운 병변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홍반, 통증, 부종이 가장 흔합니다. 드물게 홍조, 가슴이 답답한 느낌, 숨이 차는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됩니다. 코팍손 역시 안전성이 높고 장기 사용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특히 임신, 수유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제는 오바지오, 성분명으로는 테리플루노마이드입니다. 이 약제는 피리미딘 합성을 억제하는 면역조절제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아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합니다. 경구제로 하루 한 번 복용하기 때문에 주사제에 비해 훨씬 복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앞서 보신 주사제들과 유사하게 재발률을 약 30% 줄이고 MRI상 새로운 병변의 발생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 상승, 탈모, 설사, 구역감과 같은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태아 기형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어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용 편의성은 높지만 환자의 상태와 생애 계획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되는 약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제는 택피데라, 성분명으로는 디메틸 푸마레이트입니다. 이 약제는 항염 작용을 하는 면역 조절제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구제로 하루 2번 복용하며 임상 연구에서 재발률을 약 30% 이상 감소시키고 MRI상 새로운 병변 발생 역시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얼굴 홍조, 복통, 설사, 구역질과 같은 위장장애, 림프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림프구 수치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치료 초기에 위장 관련 부작용이 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이 편리하면서도 효과가 우수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중등도 효능 질병조절 치료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약제 간의 효과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제형, 투여 방법, 그리고 부작용 특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페론 베타나 코팍소는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오바지오의 경우 태아 기형의 위험성 때문에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독감 유사 증상이나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별 특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중등도 효능 질병조절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절한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고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